손면한 박사의 정신건강. 이 시간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면한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면한 박사입니다. 오늘의 정신건강의 주제는요, 알코올 의존과 내 정신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알코올 의존이라는 용어는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이렇게 사용되는 용어고요. 그동안 우리들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장 많이 들어왔던 의존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와서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알코올 의존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더 과학적이라고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알코올 의존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청취자들께서도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는 용어보다는 알코올 의존이다라는 용어를 더 머릿속에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술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아주 오래된 음식이자 가장 오래된 의존증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술을 마시면요,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면서 기분이 좋아진다든가, 또 적당히 마시면요, 또 심장마비와 중풍이 줄어든다고 하기도 하고요. 치매도 줄고 수명도 길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도 내려주고요. 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의 수치도 이제 올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코올은 혈전을 방지해주고 세포를 인슐린에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당뇨병의 위험도 감소시킨다는 이런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경세포를 감소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세포는 그냥 뇌세포죠. 이걸 감소시키니까 우리 정신건강에 이제 문제를 주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 세포의 에너지 중추들로 산소가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 중 학습과 기억에 관련되는 것들의 효율성도 이제 감소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술을 우리가 많이 마시게 되면요,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세로토닌의 분비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뇌에서 세로토닌이 적어지면요,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적어지고요, 또 싸움을 거는 노르에피네프린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술 마시면 많이들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로 인해서 밤마다 이 지구대는 주폭이라는 주치자들에 의해서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요. 알코올에 취해서 성범죄와 가정폭력, 자녀학대, 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서 개인과 타인에게까지도 손해를 입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코올 의존증은요, 병적인 음주의 양상을 나타내거나 음주에 의한 사회적 또는 직업적 기능 장애와 더불어서 뇌성이나 음주의 감량, 중주에 따라 금단 증상이 생기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예전에는 주로 남성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었으나 이제 현대에 들어서는요, 여성 알코올 의존자나 또 청소년 알코올 의존자가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할 정도까지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태아알코올 증후군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죠? 이 신문을 통해서도 이제 가끔 나오잖아요. 이거는요, 술을 내는 마시지 않았는데 바로 어떤 사람들은 임신한 어머니가 술을 마시게 되면은 치명적인 결과가 뭐냐면은 임신 중에 알코올은 세포 이동 장애를 일으켜 버립니다. 세포 이동 장애를 일으키게 되면요,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특히 임신 초 3개월 안에 술을 마시면요, 기형을 유발하죠.
특히 임신 2주나 8주 사이에서 얼굴 생김새가 갖춰지면서 뇌가 형성되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임신 초기 6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신 후기 또 3개월 안에 술을 또 마시면 태아가 전체적으로 작아집니다. 임신 시간 내 출산 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술을 마시면 어떤 시점에서도 태아의 뇌가 손상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어머니에게 태어나는 아기는요, 두뇌가 작고 기형이면서 뉴런의 밀도도 낮아집니다. 이런 태아 알코올 증후군 아이는요, 유년기에도 지능 지수가 낮고 고등학교와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학습적인 부족인 문제, 과잉행동 문제, 우울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특히 알코올 중독 부모를 둔 청소년들은요, 일반 청소년보다 전전두엽과 소뇌 활동이 매우 낮아지어서 자제력과 판단력이 부족해지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알코올 같은 중독성 물질은 보상 시스템의 핵심인 측자핵에 혼란시키기도 합니다. 측자핵은 오래전부터 두뇌의 쾌락 중추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세로토닌과 엔돌핀 같은 쾌락의 신경 전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부위입니다. 그런데 의존자들이 알코올을 복용을 갖다 제어하지 못해서 강박장애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이 욕구 제어 불능의 해석으로 불능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의 탐지와 보상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극의 크기와 이제 무관합니다. 매번 우리가 술이나 상황을 새롭게 흥분되는 걸로 이렇게 느끼는 거죠. 우리 사회는 이렇게 알코올 의존이 이제 많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알코올 중에서 의존증이 제일 중요한 것은요, 치료는 이제 병원 치료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의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억력, 판단력, 충동 조절, 문제 해결, 기타 인지적 기능, 그리고 사회적 성적 행동 통제력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회나 가정이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알코올 의존은 단순히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꼭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고요. 뇌 관련 질환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될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알코올 의존증은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는 인식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알코올 의존증의 문제를 가진 의존자와 그 가족들은 문제를 숨기기보다는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병원 치료와 더불어서 상담 심리치료 또 자조 모임을 받는다면 이 알코올 의존증은 결코 치료받지 못한 질병이 아니라 언제든지 치료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요. 충분히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로서, 또 엄마로서 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면한 박사님의 정신건강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무료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2-884-759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